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는 자본주의의 노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인천의 어느 한 24시간 국밥집에서 새벽 타임에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2억을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께서 2억이 있으셔가지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2억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는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코 모방을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라는 취지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주머니께서는 24시간 국밥집에서 이제 새벽 타임에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셨어요. 자, 24시간 국밥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24시간 감자탕, 순댓국, 김밥천국, 생각보다 24시간 야간으로 돌아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곳들의 특징이 아주머니 혼자서 일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주머니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이분들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일하시는 게 성실하게 오래 일을 하시니까 이제 업주분들께서 이분들에게 새벽 시간에 일을 해달라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 아주머니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새벽 시간에 오는데 이제 멋진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그 다음에 뭐 구두, 신발, 시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멋있게 머리까지 포모드로 깔끔하게 넘긴 남자가 국밥을 먹으러 와요. 국밥을 먹으러 와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계산을 하면서 이 아주머니한테 팁으로 10,000원을 줘요. 이 아주머니께서 이거를 받고, 자, 국밥이 뭐 8,000원, 9,000원 하는데 팁으로 10,000원을 주니까 이 아주머니는 새벽 시간에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골 손님을 잘 구별을 하잖아요. 자, 이 야심한 새벽 시간에 외모도 괜찮고 진짜 옷을 엄청 깔끔하게 쭉 차려입고 온 사람이 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팁으로 10,000원을 주고 가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바뀌어요. 원래는 뭐 새벽 4시에 퇴근하시는 뭐 택시기사분이시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침 노가다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국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팁으로 10,000원을 주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거야. 이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이 남자가 며칠 안 돼서 또 와요. 똑같이 멋있는 슈트랑 머리까지 단정하게 하고 넥타이까지 맨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밥을 먹고 또 팁으로 10,000원을 주고 가요. 이거를 2주 3주 계속 오면서 이 남자가 아주머니한테 팁으로 10,000원을 계속 올 때마다 주고 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루 일해서 일당이 뭐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렇게 국밥집에서 팁으로 10,000원을 준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거를 10,000원을 주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 남자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거야.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고객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은 고객이 나한테 잘해줬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김치라도 한 접시 더 갖다 주고 싶고, 뭐 순댓국밥이면 순대라도 좀 몇 개 더 넣어주고 싶은 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올 때마다 이제 10,000원씩 팁으로 주고 가니까 그냥 뭐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야 될 것 같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주 3주 동안 계속 돈을 10,000원씩 막 받다가, 그래도 아주머니께서 이 남자가 돈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골 고객이기도 하고, 2주 3주 계속 꾸준히 왔으니까 단골 고객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남자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는 자기는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이 투자가 요즘에 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머니 새벽 시간에 열심히 일하시는 게 참 보기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 생각나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00원을 주고 갑니다. 이 아주머니는 사실 이 남자가 뭐 해외 선물을 하던 뭘 하던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그냥 이 남자가 자기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VIP 고객이고, 이 남자가 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주고 간다는 좋은 손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자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호감이라는 게 이 남자가 뭐 매력적으로 다가와 가지고 호감을 느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호감이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남자가 갑자기 이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내가 원래 좀 사람들을 같이 투자하는데 안 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 일하시는 게 너무 좀 보기 좋아가지고 아주머니 괜찮으시면은 소액이라도 잠깐 나에게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데, 이 남자가 30만원만 나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일하는 거에 월급에 좀 보너스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아주머니께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처음부터 막 억 단위 돈을 사기를 치고 몇 천만원 단위의 사기를 치려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이렇게 돈이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처음에 몇십만원 가지고 사기를 쳐요. 나중에 일이 틀어져도 그 몇십만원 때문에 사람들이 고소를 잘 안 하니까. 그렇게 30만원을 투자를 하라라고 딱 이야기를 딱 권유를 받았을 때 이 아주머니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아저씨한테 돈을 받은 게 여태까지 한 20-30만원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아저씨한테 한 30만원이라는 투자를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이렇게 돈 갖다 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굳이 나한테 30만원을 사기치고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주머니는 선뜻 30만원을 딱 건네줍니다. 30만원 건네주고 이 아저씨는 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 남자가 아주머니에게 뭐 축하를 던지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젠틀하게 신사답게 행동을 하면서 여기 아니면 맛이 없다, 뭐 이 정도 멘트는 했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만원을 팁으로 주고 갑니다. 자,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남자가 다시 와가지고 이 아주머니한테 10만원을 줘요. 10만원을 주면서 투자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30% 정도가 나왔다 해가지고 10만원을 줘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익률이 좋은 투자인데 10만원을 주니까 땡큐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10만원을 받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시 또 뭐 한 7-8만원을 딱 줘요. 7-8만원 주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또 한 13만원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이 30만원 받았던 거를 3번에 나눠가지고 이 아주머니한테 그대로 다 준 거야. 투자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투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받고 벌써 원금에 더블이 됐다, 축하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보통 100만원을 투자를 했더라면, 1000만원을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더라면 많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예요. 그렇게 돈을 30만원을 아주머니는 주고 자기 돈 30만원을 그대로 받은 건데 이걸 돈을 땄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남자는 물론 여러분들 예상했던 패턴이겠지만은 돈을 조금 더 키워볼 생각 없느냐, 내가 올 때마다 이거 뭐 7-8만원 이거 사는 것도 나 솔직히 좀 번거롭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리면은 이제 아주머니 월급 정도는 내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 더 돈을 늘려라, 저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해가지고 막 타협을 하다가 결국에는 200만원을 투자를 하기로 이야기가 끝나요. 200만원을 투자를 하기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아주머니께서는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돈을 꼬박꼬박 자기한테 잘 갖다 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200만원을 딱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게 똑같은 레파토리가 다시 반복이 돼요. 자,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물론 또 30%, 한 6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갖다 줍니다. 수익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머니 돈 뺏어서 아주머니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 라고 해도 사기꾼은 국밥집에 낸 돈이랑 팀 말고 손해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머니께서도 자기가 돈을 낸 만큼 다시 다 받았으니까 굳이 이 사기꾼을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200%를 약속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고소를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 자기는 손실을 본 게 없으니까. 그렇게 200만원이 다시 뭐 30만원 주고 60만원 주고 어떻게 줘가지고 200만원을 또 고스란히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자기가 이제 또 한 달 정도 좀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좀 못 볼 것 같다, 일단은 원금 지금 200은 계속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만하실래요? 딱 얘기를 하면은 보통 여기서 원금을 찾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와서 나한테 돈을 다시 또 벌어다 준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 관계가 이걸로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주머니께서는 그럼 원금은 한 달 정도 거기다 좀 묵혀 놓을게요
한 달 뒤에 오시면은 다시 이거를 좀 주세요, 다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머니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기는 23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230만 원이 다시 다 내 손으로 들어왔고 그 아저씨한테 지금 230만 원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다. 묶여있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한데, 그 230만 원을 자기는 일단은 다 원금에 더블이 돼서 자기는 원금을 다시 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저씨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그 남자가 뭐 잠깐 한 달 안 되게 시간을 좀 비워요. 안 들어오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이 아저씨가 외국 나가서 어떻게 사업이 정말 잘 됐다, 투자하는 게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주머니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줘요. 화장품 같은 립스틱 3만원짜리. 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이라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정말 간단한 이유, 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선물을 작은 거를 하나 사왔다 라는 거 하나에 정말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당하는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작은 립스틱 하나라던가 심지어는 뭐 자기한테 뭐 요구르트를 하나 줬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믿어버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한 달 뒤에 그 아저씨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또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좀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이제 다시 나가기 전까지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투자 금액을 한번 좀 크게 늘려가지고 해주고 내가 나가고 싶다. 아주머니가 신경 쓰여서 내가 외국에서 일을 좀 잘 할 수가 없다. 아주머니께서 좀 큰 돈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는 당연히 저는 그런 큰 돈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돈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기꾼이 이제 물어봐요. 집이 지금 자가냐 월세냐, 이제 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머니께서. 자,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사기꾼이 본심이 나옵니다. 사기꾼이 이제 비장의 히든카드가 나오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번 받은 다음에 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한 달 안에 싹 다 갚아버리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이거를 다시 아주머니 목돈으로 사용을 해라. 내가 아주머니한테 돈을 가져가면은 2주에서 3주 안에 원금의 100%를 드리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요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1억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붙던 간에 나는 2억으로 이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1억이랑 이자가 몇 프로가 되던 그 이자를 다 갚아버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당신 목돈으로 사용을 해라. 내가 아주머니 정말 인상이 좋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주머니 목돈을 만들어 드리고 나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법정 최대 이자가 24%죠 1년 빌렸을 때 24%를 내는 건데, 한 달 뒤에 내가 24%라고 가정을 해도, 월 이자가 24%라고 가정을 해도 1억을 빌렸을 때 1억 2,400을 내고 내가 나머지 7,600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이 아주머니께서는. 그렇게 며칠 좀 계속 와가지고 뭐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주머니가 이 남자에게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렇게 맨날 새벽에 오던 이 사기꾼이 이제 일 끝나고 바로 나랑 같이 저기 가자,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주머니를 이끌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산화, 리드, 오케이 뭐 이런 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이런 거지, 실제로 이런 방송에 광고를 안 하는 업체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이미 싹 남자는 준비를 해놨어.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일 끝나고 이제 뭐 인감이랑 이거 저거 챙겨가지고 사기꾼이 이 아주머니를 데리고 7군데를 돌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멀쩡한 직장이 있어도 그냥 신용대출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이 사기꾼 새끼가 진짜 악질인 씹새끼라는 이유가 왜냐면은, 어디 한 군데에서 내가 월요일날 산화에다가 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수요일날 이게 승인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화요일에는 다른 곳에다가 대출 신청을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 아주머니를 7군데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날 모든 대출 승인을 이미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일사천리의 그 돈을 대출을 받게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도 이때 생각을 좀 잘 하셨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건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셨나봐요. 그렇게 대출을 땡긴 돈이 2억입니다
하루 만에 모든 이제 자기가 아는 뭐 캐피탈 뭐 아는 업체들이겠죠, 사기꾼이. 아는 업체들을 돌면서 아주머니 이름으로 2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렇게 2억이라는 돈을 아주머니는 이 사기꾼한테 전달을 해버리고 그렇게 끝입니다. 그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돈이에요. 그 돈은 이제 2억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20%면은 뭐 6천만 원이 들어올 거고, 막 이런 행복의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연 24%의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내면서 이 돈을 평생 갚으셔야 돼요. 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얘가 이름도 이게 진짠지도 모르겠고 핸드폰 번호도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가게에 CCTV가 있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사기꾼을 잡았어요. 사기꾼을 잡으면 뭐해, 이미 돈은 다 딴 데로 빼돌리고 걔네 1, 2년 뭐 깜빵 가서 살다 오면 끝인데. 그리고 자기가 뭐 실제로 뭐 서류에다가 뭐 투자를 했네 어쩌네 뭐 그런 식으로 또 위조를 해가지고 아는 놈한테 투자를 했다라는 식으로 건네버리면은 이거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기꾼을 잡으면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중고나라에서 뭐 고등학생 뭐 이제 20살 초반 정도 되는 애들한테 얘를 뭐 신용등급을 뭐 떨어뜨려가지고 신용불량자를 만드니 뭐니 뭐 그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썰들은 진짜 어린 애들 하는 사기 장난이고, 이렇게 진짜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 아주머니 이제 가족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냐, 바보냐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이 사기꾼을 믿을 수밖에 없게 이 사기꾼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벌써 이거는 당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로 이 사기꾼한테 믿음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순간 사기는 너무 쉽게 당하는 거라서, 이런 진짜 나쁜 사기꾼들은 꼭 능지처참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기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고 미연의 사기를 좀 방지를 하자라는 취지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